자, 상한가 보기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 간 종목 큐리언트, 카프로, CCS, 넥스타이 뭐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중에서 한 카프로 정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조건부로 뭐 CCS 정도 한번 관심 가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먼저 큐리언트인데요. 신약 개발 뭐 전문 의약품 뭐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 이 종목이 오늘 저 상한가 간 것은 그 미국 그 면역 항암 학회가 지금 11월 1일부터 5일까지 지금 열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11월 3일 내일 현지 시간 11월 3일에 면역 항암제 뭐 아드릭스에티닙이라고 이 업체가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요게 데이터 발표를 할 것이라는 그 뉴스를 보도 자료를 냈고요. 그리고 그 보도 자료와 함께 그 머크사와 공동 개발 중인 병용 임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키트루다 병용 임상하고 있는 그런 그 파이프라인 치료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스터디 결과도 뭐 공개할 예정이다. 뭐 그 내용이 이제 발표되면서 11월 3일에 발표하니까 내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 현지 시간으로 뭐 11월 3일이니까 아마 우리 주말에 알 수 있겠죠. 그 결과를.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는 좀 선반영되고 있지 않았나 뭐 이렇게 봐지는데요. 재료의 가치는 괜찮습니다만 뭐 실적 전망이나 재무적인 안정성이 특히 좀 안 좋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릴 텐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일단은 오늘 오전 한 9시 57분경에 뭐 상한가 들어갔는데 발행 주식, 유통 주식 수에 비해 가지고 상한가 잔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많지는 않았는데 이 종목은 일단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규모 유상증자, 무상증자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되어 있는데 주주 우선 유상증자입니다. 3자 배정, 다른 데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주주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상증자를 받고 그 다음에 만약에 기존 주주들이 유상증자에 비협조적이고 유상증자를 참여를 안 할 때 나머지 시장에 있는 뭐 일반 공모로 유상증자를 한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은 회사는 괜찮아요. 회사는 괜찮은데 이 종목이 조금 리스크가 좀 큽니다. 지금 재무적인 부분도 좀 문제지만 대규모 유상증자를 원활하게 잘 돼야 회사가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데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유상증자만 잘 되고 나면은 투자 유망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게 일단 보면 416억 시가총액 544억짜리를 416억이나 한다는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한 주당 6주를 배정을 하는 거고요. 5,200원입니다. 이 5,200원 발행가는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일은 11월 10일이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기준일이 11월 10일 다음 주 후반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까지는 조금 부담이 좀 있지 않을까. 곧바로 좀 올라갈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좀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요. 무상증자는 유상증자까지 받았던 사람, 기존 주주뿐만이 아니고 유상증자도 포함됩니다. 유상증자까지 무상증자가 진행이 되고요. 기준일은 12월 1일로 됩니다. 한 주당 3주를 주는 건데 무상증자는 받을만 한데요. 이 유상증자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좀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요 재료는 오늘 나온 이 재료는 괜찮은데요. 굉장히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호재는 아니었습니다. 이 내용이 과거 8월 23일에 상한가 간 적이 있는데 저 8월 23일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한가 갔는데 그때 요 내용이 있었거든요. 11월에 미국 면역 항암 학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라는 요 내용이 있었습니다. Q702에 돼 가지고 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는 예상된 호재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차트 흐름을 보시겠습니다. 큐리언트인데요. 자, 이때 한번 재료가 나왔죠. 이때 오늘 나온 이 재료가 이때 한번 나왔었습니다. 11월 초에 발표한다는 그 내용이 이때 나왔다가 그때 갭 상승 가고 상한가 간 후에 갭 상승 후에 장대 음봉 얻어맞고요. 쭉 빠져버렸죠. 주로 이렇게 상한가 이하로 빠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주가는 굉장히 흘러내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상한가 간 가격 그
그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면 빨리 대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주가가 시장도 안 좋았고요. 그 이후에 쭉 흘러내렸는데 최근에 와서 좀 낙폭이 좀 심했는데 뭐 유상증자 부담감인 것 같습니다. 주가가 보면 지금 주봉상의 흐름을 보면요. 거래 정지가 되었습니다. 이때 왜 거래가 정지가 되었냐면 이 당시에 이 정권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되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상장 폐지 우려가 있는 그런 경고를 보내는 기준 중에 하나가 분기 매출이 3억이 안 나오면은 경고가 들어가거든요. 분기 매출이 3억이 안 나오는 요 코스닥 상장사는 경고가 들어가는데 이때 분기 매출이 3억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쭉 거래 정지가 된 상태에서 분기 매출을 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은 불확실하고 하기 때문에 분기 매출 3억을 넘기기 위해서 합병을 단행했습니다. 제3의 조그마한 기업하고 합병을 단행하니까 분기 매출이 3억이 나오는 거죠. 그 이후에 정상적으로 거래되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우하향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자, 이게 뭐 일봉상의 흐름입니다. 쭉 빠졌다가 상한가 한번 나왔다가 쭉 빠지는 이런 흐름. 주가의 흐름을 지금 현재 위치를 보면 충분히 가격 매력은 좀 느껴집니다. 충분히 좀 많이 빠졌다고 생각은 되는데 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3자 배정 유상증자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요. 주가가 유상증자 때까지 쭉 올라가는 경우가 자주 나옵니다. 왜냐하면 유상증자가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부양을 주식을 좀 부양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주주 배정 유상증자, 주주 우선 공모 후에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일반 공모로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주가를 띄울 수 있는 주 세력이 없다고 할까요? 뭐 3자 배정이 아니기 때문에 유상증자에 대한 주인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불확실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엔 유상증자가 원활하게 마무리되고 나서 이 주식은 좀 장투 관점에서 보시는 게 낫고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짧은 단기 매매 주식은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짧은 단기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좀 길게 보고 투자를 한다면은 목표가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7,000원 정도. 네, 7,000원대부터 이렇게 매물대가 좀 많이 포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목표가는 길게 보고 접근한다면은 7,000원 정도 보시는데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올라갈 건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좀 올라갔다가 좀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유상증자가 원활히 진행되고 나서 무상증자 전에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유상증자 후에 무상증자 전에 이제 무상을 받으시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카프로인데요. 뭐 국내 대표 기업 카프로락탐 나일론 원료가 되는 뭐 카프로락탐 만드는 업체인데 이 회사가 이 카프로락탐이라는 게 좀 친환경적이지 않습니다. 환경에 좀 유해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대가 변하면서 이 업체도 옛날에는 잘 나갔던 기업인데 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대주주가 효성에서 코오롱으로 이렇게 바뀌었고요. 이번에 바뀌면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경영권 이전 계획을 발표했는데 어제 장 마감 후에 발표했습니다.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경영권 매각, 다른 제3자에게 매각한다는 그 내용을 발표했는데 11월 중에 이달 중에 투자 유치 안내를 하고 예비 입찰을 받고 그리고 11월에서 12월 사이에 본 입찰과 본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그런 내용이고요. 최종적으로는 1월에서 3월 사이에 대금 납입 완료받고 투자 유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카프로는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이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실적이 안 좋아졌고 재무적인 리스크가 많이 빠지면서 주가도 많이 빠졌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대주주가 바뀌는 3자 배정을 통해서 대주주가 바뀌니까 어느 정도는 턴어라운드하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력의 가치는 괜찮고요. 실적이나 재무적인 안정성은 안 좋습니다만 뭐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카프로입니다. 자, 주가가 좀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한 부분이죠.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5,000원대에서 주봉상의 흐름을 보면 굉장히 한때는 잘 나갔던 기업인데 만원까지 갔다가 지금 600원까지 내려왔다가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자, 일봉상에 그러면 요 당시에 효성으로 한번 효성에서 코롱으로 경영권 변동이 생기면서 그 이후에 더 안 좋아졌는데, 뭐 코롱 자체적으로 뭐 이 회사를 대규모 자금을 투입할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3자에게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뭐 회사를 좀 정상화시키는 그런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고요.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쭉 많이 빠지고 거의 원위치 전 저점을 깨지는 않았죠. 이 주식은 아까 큐리언트와는 다르게 전 저점을 깨지는 않았죠. 쭉 빠졌다가 올라가는데, 주식은 좀 더 올라갈 것으로 좀 봐집니다. 1차적인 매물대가 여기 1100원대 있고요. 그 다음에 1400원대 있습니다. 일단 저는 뭐 1100원대는 좀 돌파 가능하다 이렇게 봐지고요. 좀 길게 본다면은 주가 차트는 아마 이런 식으로 좀 갈 것 같습니다. 좀 등락을 거치면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곧바로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수직으로 상승할 그 재료는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는 조금 리스크가 굉장히 큰 기업이기 때문에 뭐 수직으로 올라갈 건 아닌데, 일단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한 1,400원대 정도는 좀 놓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CCS인데요. 충북 지역의 유선 방송사입니다. CCS 충북 지역을 기반으로 한 유선 방송사인데, 오늘 상한가 나온 재료는요. 이 회사가 11월 16일에 이달 16일에 임시주총이 예정되어 있는데, 임시주총 안건이 초전도체 관련 사업 목적을 추가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신규 이사를 선임하는데, 그 이사가 국내 그 초전도체 물질 LK99를 개발했던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연구위원이었던 김지훈을 사내 이사로 선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 초전도체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는 몇몇 덕성이나 선암, 또 지분 가지고 있는 업체 신성 델타테크 이렇게 있는데, 진짜 오리지널로 초전도체 사업을 영위하고 본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은 없거든요. 근데 지금 CC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선 방송사인데, 이 업체가 대주주가 변경이 되면서 초전도체 사업을 영위하게 되거든요. 대주주가 지금 콘텐츠 하우스라고, 콘텐츠 하우스 201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됩니다. 200억 그 주식 양수도 계약을 맺어서 기존에 있던 개인 주주가 콘텐츠 하우스 201에 법인에게 200억을 받고 지분을 넘긴다는 겁니다. 주당 1472원에. 오늘 종가가 보면은 CCS 네. 오늘 종가가 2,765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분을 넘긴 가격은 1,470원입니다. 네, 1,470원을 넘기면서 회사 대주주가 바뀌는 건데요. 잔금이 11월 11일에 들어옵니다. 계약금은 줬고요. 잔금이 11월 11일에 들어오는데, 아마 지금 계약금 30%이기 때문에 잔금 70%는 아마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회사가 바뀐다. 아마 유선방송업은 별도로 놔두고 아마 초전도체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곳으로 지금 회사가 지금 바뀌거든요.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초전도체 오리지널로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우회 상장하는 경우에는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을 겁니다. 근데 그 퀀텀 에너지 연구소 중에 연구원 중에 한 명이 이제 이사로 들어와 가지고 사업을 추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꽤 큰 재료는 아닌데, 일단은 주가는 제법 많이 올랐습니다. 그다음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자, 일봉 차트가 지금 이렇게 되는데요. 회사는 유선 방송 영위하고 있을 때는 보잘것 없었죠. 근데 주가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한 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퀀텀 에너지 연구소 연구원도 들어오면서 초전도체 사업을 영위한다는 그 재료로 주가가 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9월 이쯤에 주주총회를 결의한 걸로 했거든요. 이 당시에 임시주총을 개최해가지고 사업 목적 추가하고 관련 퀀텀 에너지 연구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아마 이때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는 좀 올랐고요. 뭐 큰 폭으로 또 한번 조정이 나왔죠. 올라갈 때도 거의 뭐 예술적으로 아주 뭐 몇 배가 올라, 4배가 올라갔는데요. 빠질 때도 뭐 거의 한 3일 만에 반토막이 나는 굉장히 변동성이 심했습니다. 빠졌다가 이제 재료가 살아 있으니까 급반등이 나오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에 어제 이날 장 마감 후에 주주총회 안건 세부 안건을 공시를 했습니다. 초전도체 사업 목적을 추가하고 관련 퀀텀 에너지 연구소 LK99를 개발했던 연구원을 이제 사내 이사로 선임하면서 한다고 하니까 아침부터 상한가로 바로 출발했다가 매물로 얻어 맞았다가 그 기대감이 우리나라 좀 제대로 된 그 퀀텀 에너지 LK99와 같은 초전도체 사업을 제대로 영위하고 있는 업체는 아직까지는 큰 업체는 없거든요. 근데 그 기대감이 뭐 제대로 된 초전도체 관련 기업으로 뭐 발전할 수 있는 그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 LK99 연구진이 CCS로 우회 상장했다면 이 주식은 아주 크게 올라갈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일부 위원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회사가 어떻게 진화될지, 초전도체 관련 기업으로 어떻게 진화될지, 형태가 바뀔지는 아직까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투자 전략을 일단 하 내지 중 둘 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하인 경우 추가 상승 여력이 제한될 경우에는 이미 호재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미 이 주가가 이렇게까지 올라갈 때 숨은 재료가 뭐였는지를 시장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제 장 마감 후에 알게 됐거든요.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매물이 오늘 한번 나왔지만 추가적으로 좀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차익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만약 이 회사가 초전도체 관련 기업으로 변모가 된다면은 이 투자는 더 유망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단기 매매 관점에서 짧은 단기 매매에 국한하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상한가 매수 잔량도 유통주식 수에 비해 가지고 121만 주면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주로 유통주식 수에 비해서 유통주식 수의 10%에서 20% 정도 이상은 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었고요. 자, 끝으로 넥스타입니다. LCD 검사 장비 업체고 중국에서 뭐 화장품 같은 그런 뷰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중국 기업입니다. 대주주가 중국 회사고요. 중국 기업, 중국 쪽이고 중국 법인이고 대표이사도 이제 중국인인 걸로 좀 알고 있는데요. 오늘 상한가 간 재료는 없었습니다만 아마 이 주식은 이준석 관련주로 분류를 하거든요. 이준석 관련주로. 오늘 이준석 전 대표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면담을 했다고 하죠. 면담하고 나오면서 뭐 기자들하고 이야기 나눴는데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눴다. 뭐 요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기자들한테.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면담을 하는 분이다.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만났다. 이렇게 했는데 신당 창당 본격화로 해석이 된 것으로 이렇게 뉴스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넥스타이가 이준석 관련주로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왜 이게 이준석 관련주냐면 뭐 제가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넥스타이의 과거 감사가 이준석 위원의 부친이었다고 하네요. 그 인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이나 재무적인 부분은 그렇게 뭐 보잘것 없는 회사인데 이 주식은 오늘 상한가였지만 매도 잔량이었습니다. 매수 잔량이 아니고요. 매도 잔량이 좀 많이 있는 상태로 마감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 가능 강도는 뭐 짧은 단기 매매에 국한하는 전략, 이 주식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오늘 상한가 같고요. 뭐 최근에 시장 흐름과는 다르게 조금 올라가고 있었던 부분이 아마 그게 좀 반영되고 있지 않았나. 이준석 전 대표가 자꾸 국민의힘하고 이렇게 배척을 두니까 아마 그 기대감이 좀 반영은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가를 이렇게 보면 대량 거래가 한번 터지고 나서 급등하고 나서 쭉 빠지고, 대량 거래 터지고 쭉 빠지고, 대량 거래 터지고 쭉 빠지고, 이렇게 전 저점을 이탈하고 이렇게 상한가 올라가기 전에 저점을 이탈하고 내려가면 그 주식은 굉장히 좀 안 좋은 흐름입니다. 이렇게 가는데 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금
바닥을 어느 정도는 형성한 게 아닌가. 차트상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 주식은 오로지 재료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재료는 어떻게 나올 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트로 보고 재료의 재료가 어떻게 될지 주가가 어떻게 될지 차트로 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제가 보는 이 주식은 최근에 와서 좀 올라가는 지수 대비해서 좀 선방하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아마 이준석 전 대표가 창당할 수 있던 그 기대감이 어느 정도 선반영되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좀 짧은 단기 매매에 국한하는 전략이 좋겠는데, 과거에 그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의 대표가 될 때 국민의힘 대표였지 않습니까? 그 대표가 될 때 이때 한번 움직였거든요. 주봉상의 흐름 보면 있던 때인데 일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2년 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아마 이 당시에 국민의힘 대표에 출마한다는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쭉 올랐다가 한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국민의힘 대표에 출마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주가가 한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가 쭉 빠졌죠. 자, 지금은 이제 신당 창당한다는 그런 재료가 지금 반영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표가 되는 거하고 신당 창당을 해가지고 당 대표가 되는 거하고 어느 쪽이 더 많이 먹힐까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대표가 되는 게 더 힘이 먹히기 때문에 요 신당 창당을 한다고 한들 그렇게 꽤 많이 2배까지는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은 짧은 단기 매매에 국한하는 전략이 좋고, 만약에 올라간다면 매물대가 여기 있습니다. 자, 660원에서 680원대 요 정도 짧은 단기 매매로 국한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내일 좀 올라가고 변동성을 준다면 660원에서 670원, 680원 정도에서 좀 마무리, 여기서 아마 좀 매물을 좀 받을 가능성이 많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자,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